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만 0.78로 이대로라면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거라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부인과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산부인과가 아예 없거나 이곳은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습니다. 바로 응급실을 달려가도 1시간이 넘게 걸려요. 1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죠. 전반적으로 너무 열악해요. 특히 출산기에 건강관리 잘 못하면은 지금 당장의 이상 출산뿐만 아니라 평생의 건강 격차로 갈 수도 있어요. 올해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은 일이 거의 100건이나 됐습니다. 힘 줘보세요, 힘. 오라고 하긴 하던데. 나왔다. 애기 나왔다. 알았어요. 그거 석천할 거나 더 갖고 와요, 빨리. 괜찮아. 됐다. 지금 뭐 거창에 있는 병원들이 부산까지 전화했다가 부산에도 자리가 안 된다 하면 광주까지 갔다가 뭐 서울까지 갔다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돌리고 뭐 환자 어느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받아보는데 전화 돌리는데도 막 30분이 넘어 걸리겠다, 그죠? 갈아 넣어서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힘들지. 네. 저는 3일에 한 번 36시간 동안 병원에 있거든요. 그 환자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잇몸으로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도시에 있는 산과 스태프들의 그 일상인데 분만 취약 지역처럼 그렇게 힘든 곳에서 오로지 산과 선생님이나 신생아 선생님 두 분이서 그 모든 거를 다 헤쳐나가야 된다? 힘들고 어렵고 세 번째 돈이 안 된다. 저희들 막말로 하는 게 동물들 분만하는 개가 분만하는 비용보다 우리 산모가 애기 넣고 사람이 분만하는 비용이 분만 수가가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 일이 가치가 있다면 가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생활을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24시간 또 길게는 36시간 뭐 이렇게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일주일 계산하면 거의 막 108시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출산 의료진들의 고생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생각이 드는데 늘 언제 응급 환자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뭐랄까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잠이 오죠. 일단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여주셨던 두 분 교수님 모두 대학병원 교수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당직 서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낮에는 외래 진료를 봐야 하고 분만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각각 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들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학병원 교수는 연구를 해야 해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저도 사실 20대 때 전공의 때는 뭐 당직을 서면서 밤을 새도 그 다음날 푹 쉬고 나면 괜찮았는데 사실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까 한 3일 정도는 지나야지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되는데 그쯤 되면 또 다음 당직이 생기는 거죠.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수명이 짧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말을 길게 시키지 마라 뭐 이런 표정. 아니. 근데 오늘 또 현장의 얘기를 또 생생히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산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산부인과 분만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영상 어려움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폐업하는 병원과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많이 줄었네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분만 병원이 줄어들면서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를 케어할 시설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지역 병원에서 수련 병원으로 이제 고위험 임산부를 이송하고자 할 때 전원이라고 하죠. 전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10%에서 30%까지 좀 발생한다고 하고 전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즉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산부인과가 이제 결국 없어지게 되고 산부인과 의사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위험 이제 치료센터에 그런 상황에 대한 무조건 쏠리게 되다 보니까 받아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응급 상황에서 전원이 이게 안 되는 거고 현장 의료진은 더 힘들어지는 거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사실 고위험 분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진이라든지 시간 같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위험 수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산모가 예를 들어 뭐 유도 분만을 한다든지 자연 분만을 할 때 계속 모니터를 달고 자궁 수축도 보고 태아 심은을 보고 주기적으로 내신을 하고 필요하면 초음파 검사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했을 때 그 해당 수가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혀 짐작이 안 가죠. 네,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병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산부인과는 굉장히 대표적인 돈 못 버는 과다, 적자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항상 병원장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여러 가지 뭐 악순환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수익적인 면에서 유지가 힘들다 보니 분만을 포기하는 병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경우는 대도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라면 뭐 대도시라고 해서 다를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이제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를 근데 했습니다. 얘기가 나와야죠, 당연히. 네.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광역시는 200%, 나머지는 300%의 그 분만 수가를 올리기로 예. 했거든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걸로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실질적인 문제가. 수가를 좀 올려주면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현장의 현실은 어때요? 네, 예를 들어 분만 취약제 병원이 분만 어려움 때문에 분만을 포기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 수가를 올려주면은 분만을 다시 할까?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분만이 20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수가가 3배가 된들 예,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산부인과가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이어져야만 굉장히 분만이 적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또 현행법상은 과실이 없는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담당 의료진이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의료진 부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아, 과실이 없어도 의사가 책임진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의료 사고에 대해서 판결도 그렇게 나가 있고요.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분만 의사가 그 재원의 30%를 부담하도록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사실은 산부인과를 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 보험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합니다. 대만 역시도 2016년부터 출산 사고 구제 조례를 두고 산모와 신생아 사망 혹은 상해 발생 시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출산 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그런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출산 분만 국가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는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전공의 지원이 있어야지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시험을 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2023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TO는 144. 개였고요. 실제로 전공의로 들어온 사람들의 인원은 145명입니다. 예. 그러면은 산부인과 지원을 많이 하는구나.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필수 의료 지원 대책 때문에 추가 정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병원에서는 추가로 전공의를 뽑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혜택을 거의 수도권 병원, 특히나 빅5 병원에서 대부분 그 혜택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4개 대학병원 중에 2개,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의 대학병원에서 작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1년차 지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물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오히려 지방에서 산부인과를 하려던 사람들조차 수도권으로 흡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사실은 오히려 더 악영향이 나타난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 정책의 실패거든요. 이 지역의 어떤 의사들까지 다 흡수해버리는. 이거는 상당히 이건 개선을 해야 되고 진짜 국정감사에서 이건 다뤄줄 만한 전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연구조사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산부인과 이탈률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이탈률이 13.1%로 이제 산부인과 의사도 적은데 그것도 대부분 대도시 위주
전주에 있기 때문에 지역은 산부인과 의사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공의가 줄어드니 뭐 동시에 연결되는 문제가 산부인과 전문의 연령들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필수 의료 과목인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2세인데 외과, 산부인과가 53세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젊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딱 외과, 산부인과 이게 연령이 딱, 높아지는 거죠. 딱 있네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추이를 보자면 20년 후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기 힘들어서 아이를 뭐 낳을 수가 있겠어요? 요즘 이제 그 선호하는 이렇게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있어야 피부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농담 삼아 사람의 몸통 자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굴만 반짝반짝한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표현을 제가 좀 서툴었던 모양이에요. 또 어떤 보고 중에는 산부인과 전공의 숫자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모성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답답합니다. 얘기를 쭉 진짜 나누면서 정말 답답한 게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대체 정부는 역대 정부들 포함해서 말이죠. 이 나라의 정부는 뭘 했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그런 지점이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분만 취약지의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이제 좁혀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요? 빅벙커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분만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경북 환자들이 이제 49% 좀 차지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고 굉장히 위험하게 막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분만한 지 뭐 한 40분 아니면 1시간 만에 한 2000cc씩 3000cc씩 출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분만하고 나서 1시간 동안에 출혈을 2000cc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까지 달려오는데 또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아찔하죠. 그래서 벌써 한 2주 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찔하죠.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사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아이가 100명이 안 태어난 곳이 27개곳, 그리고 150명도 안 태어난 곳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솔직히 산부인과를 지원을 받아서 생긴다 하더라도 운영이 불가능해요. 이런 지역은. 근데 모든 지역의 병원을 세운다는 접근보다는 전국적 단위의 그런 집중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의료 인프라는 전국의 핵심 거점들에게 꼭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진짜 관리를 확심적으로 해야 되고. 분만 지역이나 그런 거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병원들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 병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드러나요. 아이들이 뭐 5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는, 뭐 100명도 안 태어나는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아니라 일반 산부인과도 두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약간 지역 인근에 있는 중소도시의 병원들을 이용할 때가 많고요. 그럼 그런 병원들은 지금 또 그 경영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 병원이 사라지면 문제가 갑자기 뻥 터져요. 2개, 3개 지역을 도와주다가 이게 사라지면 이 2개, 3개가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 매달리게 되겠죠. 의료의 그런 가부화도 너무 커지고 불평등성도 커지는 거죠.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병원들 그리고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게 그런 지원이 나갈 필요는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분만을 적게 해도 응급 상황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계신 산모들이 비록 분만 취약지,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소 떨어지는 곳에 있다고 해서 이 분만 시스템, 누구나 누려야 될 어떤 권리, 이 부분의 혜택을 못 누리는 것은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지원 부분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산부인과 의사는 당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산부인과 의사 2인을 수가를 책정했는데요. 분만이라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 혼자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소아과 의사, 마취과 의사, 여러 가로 인력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팀 전체로 이루어내는 이 문제없는 분만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소아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의 기여도가 사실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런 기여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반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모든 그 분만실이나 고위험 산모센터는 하나같이 다 적자입니다.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경영을 하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의 실제로 정보가 산부인과는 산과는 적자. 정말 지자체나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본다면 지금 인구학적으로 매년 4% 정도가 출생아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 2030년도에는 18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18만 명 미만에 떨어질 때 그때 지금과 같은 경제 논리로 한다면 많은 분만병을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18만 명의 분만의 아기는 출생아는 어디서 분만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분만이나 소아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경제성 논리가 아닌 저희 나라 국격이나 저희 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충분한 투자를 한 다음에 그런 분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지 저희 나라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딱 드는 생각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센터 구축, 이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앞서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60분 골든 타임을 넘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보다 좀 안전한 분만과 케어를 위해서 경북의 경우 안동과 포항에 센터를 둔다면 좀 북부권과 동부권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시나 군마다 하나씩 뭐 지으면 좋죠. 더할 나위 없이.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뭐 예산에 뭐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권역별이라도 고위험 이제 산모 신생아 센터를 짓는 것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경북의 2곳, 경남의 1곳 정도만 더 고위험 산모를 관리할 수 있는 곳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등이 생겨준다면 경북과 경남 지역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까 배주연 기자님도 자세하게 좀 짚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는? 일단 센터가 갖춰지고 네.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면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런 곳에서 근무할 인력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고위험 치료센터 근무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거의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험한 과, 사명감으로만 버텨야 되는 그런 과를 선택할 사람은 사실은 살짝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는 분들 말고는 저 같은 사람 말고는 잘 없을 거예요. 지금 분만 취약지가 아닌 상급 종합병원 몇몇 군데를 봐도 산과 교수님 혼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데 추가적으로 생기는 치료센터에 누가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강력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위험 치료센터를 지을 수 있겠고요. 충분한 인력과 센터가 세워질 때까지는 일단 한 라인이라도 개설을 해서 네네.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그죠? 부산에서 저희 병원까지 오는데 2시간 동안 전화를 돌렸어야 했다. 맞아요. 예, 사실 늘 회의를 할 때마다 한 라인을 개설하자 하지만은 지난 20년간 한 번도 개설된 적은 없어요. 왜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거의 다 대부분 그런 환자들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 겨우 44개거든요. 예. 신호등처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그 등록을 하고 예. 일반 산부인과에서 그쪽에 접근을 해서 만약에 이송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부분을 누르면은 바로 알람이 전송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IT 강국에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일 것 같은데 네. 왜 이쪽으로는 전혀 아무도 마련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러게 저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문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출발을 해야지 이거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바탕 안에서 출산율, 출생률이라는 것이 재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저도 이번 방송을 하면서 좀 자세히 알게 된 부분인데요. 되게 낯뜨거운 일일 것 같아요. 그 캠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캠페인을 한쪽에서 하고 있고 출산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상황이 이렇다는 게 어찌 보면 정말 낯뜨거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고 현실을 느끼게 될 때마다 조금씩 답답함은 솔직히 좀 커져요. 예. 근데 또 반대로 그것을 너무나 좀 명확해요, 이유가. 그래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 먼저 오늘의 예산 109억 원이 분만 취약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권역별 치료센터를 두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병원들이 제대로 유지되게 하고 그죠? 인력이 좀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네네. 잘 돌아가게 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분만 취약지 관련 예산 중에서 지역 분만 병원 관련 사업이 있어요. 네. 근데 분만 산부인과당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까 우리 배진영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게 참 마음에 계속 남는데 정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만 있어도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최소한의 운영비가 안 되니까 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조용히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이제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예. 네. 지원 이 조건이 5억이 뭐 되게 큰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현실적입니다. 조건이. 예. 운영비를 또 지원 받으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2명,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간호인력 6명, 임상병리사 1명, 영양사 1명 이런 이제 필요 그 의료 인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요건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야지 5억 원은 이제 그나마 지원하겠다. 적은 네. 비용이지만.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이 5억 원이라는 지원금으로 이 인력을 또 계속해서 유지하기 또 힘들어요. 조건도 이런 갖춰야지만 5억 원을 탈 수가 있는데 이 돈으로는 또 이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모순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되게. 같아요. 예, 예. 그러네요. 네, 사실 분만 산부인과는 어딜 가도 적자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정부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정도로만 지원한다는 거는 분만을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닌지 이렇게 진짜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운영비를 5억 지원하는 조건 같은 경우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2명 그리고 마취과가 1명, 소아과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취과 선생님은 그러면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는 시간 없이 그러니까요. 교대 없이 예, 그렇게 일하셔야 되고 소아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신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한 건 알고 계시잖아, 그죠? 그런 분이 1년 365일 당직을 서가면서 과연 일을 하려고 하실까? 예,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아예 그럼 금액도 크고 인원도 더 해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이기라도 하던가 달성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의사들 죽으라는 얘기,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과로사로.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은 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나마 있는 지역의 작은 산부인과 병원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야,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 이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또 우리 지역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겠으나 그렇다면 작은 지자체는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죠? 예, 그래서 빅벙커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이제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아기 사랑 택시 운영인데요. 영천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고 1,000원만 내시고 요거를 택시기사한테 드리면 택시기사가 모아서 교통행정과에 내시면은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아기사랑 택시를 자주 이용하세요? 네, 한 달에 4번 정도 쓸 수 있는데 4번 다 사용하는 편이에요.
일단 1,000원만 있으면 거리에 상관없이 다닐 수 있고 출산하고 나서도 1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최장거리 시내가 시내라고 그냥 촌에서 나온다고 하면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 거리. 산모님들이 첫째 말고 또 둘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모님들이 아기 가진 상태에서 또 다른 아기 병원 갈 때도 사용을 하고. 제가 운전을 임신하고 운전을 못했는데 이런 택시 이용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산을 소방, 그리고 응급, 데려가는 거 거기에만 이송에만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딸이 가까워지면은 얘기를 해가지고 먼저 사전적으로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입원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아이를 낳는 양태도 잘 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종합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두고 병원 근처에서 마음 놓고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가 춘천에 마련됐습니다. 이 안심스테이 품안의 건물은 분만 병원까지 본인 거주지에서 장거리이셔가지고 조금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만 대기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분만 예정일로부터 6주 전부터 분만하시고 나서 3일 뒤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면 7주 정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식사하시는 부분만 산모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시고 여기서 거주하시는 숙박비나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저희 사업단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날 1호 산모가 계셨었는데 사실 그분이 예정일이 5월 중순경이셨어요. 시간이 조금 있다가 한 5월 초쯤에 뭐 늦어도 출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랑 만나고 바로 다음날 양수가 새벽에 터져가지고 저희 병원이랑 여기 건물이랑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양수가 터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출산을 하실 수 있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대처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거 참 그죠? 네. 소소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지자체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이고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만 취약지의 경우 산전 관리가 비분만 취약지보다 부족하다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기 사랑 택시 등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산전 관리 부족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저는 강원대병원과 함께하는 안심스테이가 참 인상적인데요. 네. 저희가 대구 쪽에 병원이 있는데 울릉도에서도 산모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진통이 있는데 기상 상황이 안 좋다면 뭐 닥터역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섬 지역의 산모분들한테도 이런 제도가 꼭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자체마다 그 공공 산후조리원을 굉장히 이제 세우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추진 중인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산후조리원도 중요하지만은 출산 전부터 안전하게 케어받고 분만하고 또 산후조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했잖아요. 예. 그게 1조거든요. 1년에. 특히 경북에 많이 갔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그거 갖고 모노레일 깔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대구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 정말 근본적인 거는 그래요. 이런 산후뿐만 아니라 산전까지 예, 케어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데 돈을 쓰는 게 더 지방소멸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막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그 산모들이 정말 이렇게 필요로 하는 어떤 의료센터를 직접 짓고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절수사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물 값도 한 몇백억이 들거든요.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쓸데없는 저출산 캠페인 하지 말고 네. 직접 지원을 산모한테 하고 그러니까요. 예, 응급 상황을 대처하고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캠페인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 잘 갖춰진 것을 알리는 용이라면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엄청 교육도 많아요. 저출산 인구 증가 교육 지자체마다 쫙 다 있고 팀도 있습니다. 담당 팀도.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받는다고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건 진짜 아니에요. 지금까지 분만 취약시의 고위험 임산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계속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직서를 내지 않고, 그리고 아까 인터뷰하신 교수님들이 모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분만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산모에게 안겨줄 때 저희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보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모든 고생을 잊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이제 저 배 교수님의 이 말씀 네. 뒤에 무슨 말을 붙이기가 사실 힘들긴 하네요. 그죠? 자, 끝으로 한 줄 평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낳기 전부터 나라가 책임을 져야겠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존경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끝으로. 저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말이 필요하다. 나라의 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모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어떤 그런 인프라 조성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지금 이 지경인데 좀 그러네요. 아무튼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분만 취약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 이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